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기권과 날씨 단원 중에 기압과 날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기온차로 기압이 생기고 그 기압차에 따라서 바람이 생긴다, 바람이 분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배우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 같이 읽어볼까요? 기단의 개념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주변 기단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전선의 개념을 이해하고 전선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거는 기단은 뭐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퀴즈를 갖고 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퀴즈에 대한 답을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세요.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카카오톡 채널로 꼭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번에 안 보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니셜도 써놨는데 나다 싶으면 얼른 보내주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퀴즈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같이 봅시다. 한랭 전선은 무슨 형 구름이 잘 생기고 온난 전선은 어떤 구름이 잘 생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구름에 대한 얘기를 했죠.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생성 과정을 배웠어요. 구름 생성 과정의 제일 첫 단계는 뭐다? 공기의 상승이다. 공기가 상승하면 공기가 단열 팽창을 하게 되어서 온도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온도가 내려가고 온도가 내려가면 어디로 된다? 어디에 도달한다? 이슬점에 도달한다. 이슬점에 도달하면 어떻게 된다? 수증기가 응결한다. 수증기가 응결해서 결국 여기 뺄게요. 구름이 생성이 되고, 그래서 구름 생성의 첫 단계는 공기 상승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에서 공기가 상승되는 세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기억이 나나요? 첫 번째는 지표면의 불균등 가열. 그래서 지표면이 어느 것은 뜨겁고 어느 것은 덜 가열돼서 공기가 올라간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기가 산을 타고 올라갈 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타고 올라갈 때.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타고 올라갈 때, 그리고 공기가 산 타고 올라갈 때 지표면의 불균등 가열로 공기가 상승하고, 그리고 또 구름의 종류가 있었는데 상승기류가 강하면 강하니까 이렇게 표시할게요. 상승기류가 강하면 저근형 구름, 그리고 상승기류가 상대적으로 약하면 층운형 구름. 상승기류는 있어야 구름이 생성이 되는 거고, 강하면 저근형이고 상대적으로 약하면 층운형이 생긴다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한랭전선은 무슨 형 구름이 잘 생기고 온난전선은 무슨 형 구름이 잘 생긴다. 그러면 저근형과 충운형 둘 중 하나겠구나. 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들어갈게요. 교과서 84페이지입니다. 땅이 있고 그 위에 공기가 있어요. 근데 공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너 닮아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기 덩어리가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질이 다른 공기 덩어리 단원에서 뭘 배우게 될지 우리가 보고 오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날씨는 기단의 영향을 받아 계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기단은 무엇이며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공기가 대륙이나 해안과 같은 넓은 장소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지표의 영향을 받습니다. 저기서 한동안 머물러야지. 그 결과 기온과 습도 등의 성질이 지표와 비슷한 큰 공기 덩어리가 만들어지며 이를 기단이라고 합니다. 대륙에서 만들어진 기단은 건조한 것처럼 기단의 성질은 만들어진 장소의 성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난 건조해졌어. 땅, 내 성질과 비슷해진 거야.
예를 들어 해양에서 만들어진 기단은 습합니다. 난 성질이 습해. 바다 너랑 비슷해졌지. 또 고위도 지역에서 만들어진 기단은 기온이 낮고 저위도 지역에서 만들어진 기단은 기온이 높습니다. 아유 추워라. 너무 더워. 우리나라의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은 계절마다 종류가 다른데 겨울 날씨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아 춥고 건조합니다.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이지. 봄과 가을에는 양쯔강 기단, 초여름에는 오호츠크의 기단, 여름에는 북태평양 기단이 각각 날씨에 영향을 미칩니다. 난 봄과 가을, 난 초여름, 난 여름. 네, 잘 보셨나요?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단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공기가 대륙이나 해안과 같은 넓은 장소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지표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온과 습도 등의 성질이 지표와 비슷한 큰 공기 덩어리를 뭐라고 하냐면 기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여기에서 나 널 닮아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기온과 습도 등의 성질이 지표와 비슷한 큰 공기 덩어리를 뭐라고 한다? 기단이라고 우리가 해요. 됐죠? 그럼 우리가 기단의 정의를 뭐라고 한다고? 기온과 습도 등의 성질이 지표와 비슷한 큰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서 기단의 위치와 성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대해서 보면 여기 이제 한반도가 있죠. 가운데에 한반도가 있고 이걸 중심으로 선생님이 네 부분으로 나눌 거예요. 네 부분으로 나누면 여기 위쪽의 두 부분은 상대적으로 고위도 저위도 상대적으로 이거 너무 크죠? 자, 상대적으로 고위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위아래가 아니라 양옆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나누면 여기는 대륙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부분은 이제 해양 부분으로 위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고위도 그 다음에 중위도라고 할까요? 상대적으로 고위도 상대적으로 저위도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저희도는 아니지만 일단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위도를 통해서 볼게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제 고위도 부분에는 기온이 저희도보다 낮다 높다? 기온이 낮다. 그래서 여기는 기온이 낮은 곳이에요. 위쪽은.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희도는 기온이 높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대륙 부분에는 해양보다는 아무래도 바다보다는 육지가 습도가 낮다 높다? 낮다. 육지가 습도가 낮다 건조하다. 그래서 일단 습도로 얘기하면 습도가 낮고 바다 부분은 습하다 습하지 않다? 습도가 이제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눴고 이 기단의 성질을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는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좀 더러우니까 전체를 지워서 다시 볼게요.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에는 기온이 낮고 왜냐면 고위도에 있으니까 그리고 습도는 이렇게 나눈다고 했죠? 이렇게 나누면 습도는 대륙 쪽에 있으니까 습도가 낮은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습도도 낮고. 근데 여기를 이제 오호츠크해 부분이라고 해서 오호츠크해 기단인데
이 오호츠크의 기단도 위쪽에 있어서 기온은 낮지만 바다 기단이기 때문에 습도가 높은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양쯔강 기단이에요. 양쯔강은 대륙 쪽에 있으니까, 육지에 있으니까 습도는 낮지만 상대적으로 저 위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기온은 높고, 그 다음에 북태평양 기단은 저위도 쪽에 있으니까 기온도 높고, 그 다음에 바다니까 습도도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치에 따른 각 기단의 성질을 설명해보자 하고서 이제 이게 만약에 안 나왔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제주도, 울릉도, 독도, 일본 이렇게 그렸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A, B, C, D 이렇게 나눴어요. A, B, C, D의 기단의 이름과 성질을 각각 설명하시오 라고 했어요. A의 기단의 이름은 일단 시베리아 기단이고, 그 다음에 B의 기단은 오호츠크의 기단, 그 다음에 C는 양쯔강 부근에 있어서 양쯔강 기단이고, 그 다음에 D는 북태평양 기단. 자, 기온은 어떻다? 기온 고위도에 있으니까 기온 낮고, 습도 대륙이니까 습도 낮다. 여기 기온 고위도 지역이니까 기온 낮고, 습도 바다니까 높다. C 양쯔강 상대적으로 저위도에 있으니까 기온이 높고, 습도 대륙이니까 낮다, 건조하다. 북태평양 기단 기온은 높고, 습도 바다니까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기단은 만들어진 장소에 따라 성질이 달라지고요. 고위도 지역에서 만들어진 기단은 기온이 낮고, 저위도 지역에서 만들어진 기단은 기온이 높습니다. 또 대륙에서 만들어진 기단은 건조하고, 해양에서 만들어진 기단은 습해요.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기단은 발생지와 성질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기온과 수증기량이 변하여 성질이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거를 땅이라고 하면 차갑고 건조한 기단이 있었어요. 차갑고 건조한 기단이 있는데, 여기 이제 바다를 만난 거죠. 바다를 만났는데, 어느 바다? 뜨거운 바다라고 할까요? 뜨거운 바다를 만나면 여기서 이제 계속 수증기도 공급되고 온도도 올라가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 부분 끝쪽에 가면 이제 기단이 차례차례 이동하면서 여기서 이제 차갑고 건조했는데 비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갖고 있지만, 발생지와 성질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기온과 수증기량이 변해 성질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날씨 영향을 주는 기단 4개 배웠죠? 시베리아 기단, 오호츠크의 기단, 양쯔강 기단, 북태평양 기단 이렇게 배웠고, 언제 영향을 주냐면 우리 춥고 건조한 날씨, 춥고 건조한 거 시베리아, 그래서 겨울에 시베리아 기단이 영향을 주고요. 오호츠크의 기단은 초여름에 동해안의 저온 현상. 이거는 사실 우리가 오호츠크에는 기온은 낮고 습도가 높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해안에 저온 현상이 일어난 거는 이제 오호츠크의 기단 때문이다. 초여름에. 그 다음에 봄, 가을에 온난하고 건조한 날씨가 양쯔강 기단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기온이 높고 습도가 낮아서. 그리고 북태평양 기단에는 여름에 무덥고 습한 날씨, 여름에 북태평양 기단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기온도 높고 습도도 높아요. 자, 됐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단 영상을 통해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나라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양쯔강 기단입니다. 봄과 가을에는 양쯔강 기단의 영향으로 온난하고 건조한 날씨가 나타납니다. 다음으로는 오호츠크의 기단입니다. 초여름에는 오호츠크의 기단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에서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북태평양 기단입니다. 여름에는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으로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시베리아 기단입니다.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으로 춥고 건조한 날씨가 나타납니다. 자, 교과서 86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에 뭐가 있냐면 찬물과 따뜻한 물의 경계 관찰하기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면 칸막이가 있는 수조에 파란색 색소를 탄 찬물과 빨간색 색소를 탄 따뜻한 물을 넣어요. 그래서 여기 찬물, 따뜻한 물 있고 이 수조의 칸막이를 들어 올리면서 찬물과 따뜻한 물이 만나는 모습을 관찰합니다. 이때 찬물과 따뜻한 물은 어떻게 움직이게 되고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생각을 다 했다면 우리 실험 영상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험 영상 봤나요? 찬물과 따뜻한 물 어떻게 움직이죠? 찬물은 밑으로 내려가고 따뜻한 물은 위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찬물이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따뜻한 물이라고 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이런 그림을. 그렇다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아, 우리가 이 그림과 비슷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넘어가서 볼게요. 전선이라는 건데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의 경계면을 전선면이라고 하고 이 면과 지표면이 만나서 이루는 경계선을 전선이라고 해요. 아까 우리가 찬물이랑 따뜻한 물 만났을 때 이렇게 찬물이 있고 여기 부분에 따뜻한 물이 있다면 찬물과 따뜻한 물 그러면 여기 부분에는 경계면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전선면이 생기는 거예요. 기단이 만나서 경계면을 전선면이라고 이 면과 지표면이 만나서 이루는 경계선을 뭐라고 한다? 전선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만나서 이루는 경계선을 여기 부분, 여기가 땅이라고 하면은 면이 여기 만났죠? 그러니까 여기를 전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이 전선에는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한랭전선.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쪽으로 이동해 따뜻한 공기로 파고들며 만들어지는 전선이에요.
자, 일단 여기에서는 설명을 뒤에서 할 테니까 어떤 전선이 있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랭전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쪽으로 이동해 찬 공기 위로 올라가며 만들어지는 전선입니다. 또 폐색전선은 한랭전선이 온난전선보다 이동 속도가 빨라 시간이 지나 두 전선이 겹쳐지는 전선이 폐색전선이고, 마지막으로 정체전선은 세력이 비슷한 두 기단이 한 곳에 오래 머무르는 전선이에요. 이 전선 각각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한랭전선이에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아래로 파고들면서 만들어지는 전선이죠. 이미 따뜻한 공기는 여기 있었어요.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찬 공기가 비켜, 내가 들어갈 거야 이러면서 막 와가지고 얘를 밀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찬 공기 밑으로 가고 따뜻한 공기 위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이제 계속 뭐지? 얘 뭐지?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일단 기단, 성질이 다른 두 기단, 찬 공기, 따뜻한 공기, 이 기단이 만났으니까 여기에 이 색깔로 여기에 지금 전선면이 생성이 됐죠. 기단이 만났으니까. 그리고 이 기단과 여기 지표가 만나는 부분의 전선이라고 했고, 여기에서는 한랭전선이 생성이 됩니다. 한랭전선에 대한 표시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할게요. 이런 식의 표시가 돼요. 이게 한랭전선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한랭전선의 특징은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하고 구름의 종류는 저군형 구름, 계속 이제 상승을 해가지고 저군형 구름이 되고, 강수의 특징은 소나기성 비가 내려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되니까 무슨 구름이 생성이 되냐면 이게 좁고 이렇게 이런 식의 이제 구름이 생성이 되죠. 그러면 떨어져서 이렇게 계속 만나고 만날 확률이 높고, 그리고 구름이 넓게 퍼지지 않으니까 이 좁은 지역에 강한 비, 그래서 소나기성 비가 내리게 됩니다. 온난전선을 볼게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올라가며 만들어지는 전선을 온난전선이라 그래요. 찬 공기가 이렇게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타고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타고 올라갈게 이러면서 타고 올라가면서 공기가 상승하고,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이 생기고, 그래서 구름은 층운형 구름, 천천히 이제 타고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제 비가 내리게 되는데, 비는 여기 지금 구름의 범위도 넓고, 그 다음에 구름의 범위가 넓으니까 비를 이제 이렇게 넓은 곳에서 뿌릴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이슬비라고도 얘기하지만 지속적인 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전선면의 기울기는 완만하고요. 자, 됐죠? 자, 다시 한랭전선 부분 다시 볼게요. 한랭전선은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하고 구름의 종류는 저군형 구름, 강수 특징은 소나기성 비가 있고, 한랭전선이 어떻게 생성이 되냐면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아래로 계속 파고 들어가지고 따뜻한 공기가 위로 밀려서 생성되는 전선입니다. 온난전선은 찬 공기가 이렇게 있는데 따뜻한 공기가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만들어지는 전선이고, 전선면의 기울기 완만하고 구름의 종류 층운형 구름, 강수 특징은 지속적인 비입니다. 자, 그래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특징을 비교하면 전선면의 기울기는 급하고 온난전선은 전선면의 기울기 완만하고, 구름의 종류 한랭전선은 저군형, 그리고 온난전선은 층운형 구름이 생성이 됩니다. 강수는 좁은 지역에 다량의 비가 떨어지니까 소나기성 비고, 이 온난전선은 넓은 지역에 떨어지고 지속적인 비가 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에 대해서 모양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을 또 보고 올게요. 정리하는 영상이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모양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랭전선입니다.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밑을 파고 들어가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하고 덕운형 구름이 만들어지고 좁은 지역에 소나기성 비가 내리게 됩니다. 다음은 온난 전선입니다.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전선면이 생성이 되고 온난 전선이 형성이 됩니다. 전선면의 기울기가 완만하고 층온형 구름이 만들어지고 넓은 범위에 걸쳐 지속적인 비가 내리게 됩니다. 네, 잘 보셨죠? 그럼 마지막 두 개가 남았잖아요. 회색 전선을 얘기할게요. 회색 전선은 이동 속도가 더 빠른 한랭 전선이 온난 전선을 따라잡아 두 전선이 겹쳐질 때 생기는 전선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한랭 전선이 이렇게 있었고 여기에 온난 전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속도를 계속 이렇게 따라잡는 거예요. 한랭 전선 빠르니까. 그래서 결국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파란색,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온난 전선과 한랭 전선이 이렇게 겹쳐져 가지고 상쇄가 되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이제 정체 전선은 뭐냐면 세력이 비슷해요. 그래서 두 기단이 한 곳에 오래 머물 때 생기는 전선이죠. 서로 대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름에 이제 북태평양 기단이랑 북쪽의 찬 기단이 만나서 많은 비를 내리게 된단 말이에요. 왜? 세력이 이제 비슷해. 둘 다 강해. 그러니까 안 나가. 그리고 서로 대치하고 있어. 그러니까 많은 비를 내리게 됩니다. 그럴 때 정체 전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됐죠? 교과서 87페이지였고 그래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공기 덩어리가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공기는 땅의 성질과 닮아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정리를 해보면 공기 덩어리가 대륙이나 해양과 같은 넓은 장소에 오래 머무르면 있으면 지표의 영향을 받아 기온과 습도 등의 성질이 지표와 비슷해집니다.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단의 개념을 이해했죠? 기단이란 우리가 뭐였죠? 기온과 습도 등의 성질이 지표와 비슷한 큰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 했고 우리나라 주변 기단의 특징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가면서 설명했죠. 그래서 양옆에 4개를 그어서 여기 어떤 성질과 어떤 이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전선의 개념을 이해했죠. 우리가 전선면과 닿는 전선면이 지표와 닿는 부분을 전선이라고 했고 전선의 종류 4개, 한랭전선, 온난전선, 그 다음에 회색전선, 정체전선이고 한랭전선은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면서 생기는 거고 전선면의 기울기 급하고 그 다음에 저근형 구름 생기고 그리고 소나기성 비 내리고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생기는 거고 전선면의 기울기 완만하고 층온형 구름 생기고 지속적인 비 내리고 회색전선은 한랭전선이 온난전선보다 속도가 빨라서 이렇게 서로 겹쳐지는 걸 회색전선이라고 정체전선은 서로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이제 머물러 있는 거죠. 계속 대치되어 있는 상태를 이제 정체전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배웠으니까 우리가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그래서 한랭전선은 무슨 형 구름이 잘 생긴다? 그쵸? 저근형 구름이 잘 생기고 온난전선은 어떤 구름이 잘 생긴다? 층온형 구름이 잘 생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87페이지 정리해 볼게요. 시베리아 기단은 고緯도 지역의 대륙에서 만들어져 고緯도 지역의 대륙 기온이 낮고 습도는 낮은 성질이 있고 우리나라에 무슨 날씨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시베리아 그러니까 겨울입니다. 자, 그리고 어디 전선에서는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하대요. 전선면의 기울기 급한 거 한랭전선 뭐야 이거 뭐야 이러면서 이제 뜨뜻한 공기가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거죠. 무슨 형 구름이 만들어진다? 상승 기류가 강하니까 적운형 구름이 만들어진다. 적운형.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에서 비가 내리는 지역은 전선의 어느 쪽인지 설명해 보세요. 뭐지? 어느 쪽이라는 게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생각을 해봤나요?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랭전선. 한랭전선은 어떻게 생겼죠? 한랭전선을 그리려니까 또 어렵네요. 따뜻한 공기가 여기 있는데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요. 따뜻한 공기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니까 따뜻한 공기가 위로 밀려 올라가면서 저군형 구름이 생기고 그래서 여기 성질이 다른 두 기단 만났으니까 전선면 생기고 여기가 지표면 여기 부분에 그래서 이런 한랭전선이 생기죠. 비는 어디에 내리냐? 비는 여기에 내린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앞으로 이제 가는 중이라고 하면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예요. 그럼 비는 전선의 어디에서 내린다? 한랭전선은 전선의 뒤쪽에서 내린다. 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온난전선이에요. 온난전선. 우리가 온난전선 어떻게 표현했죠? 여기에 찬 공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얘도 잘 가게 길을 가고 있는데 따뜻한 공기가 왔어요.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이제 타고 올라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이렇게 타고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구름이 여기 이렇게 넓게 만들어지고 전선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완만한 전선면이 생성이 되고 여기가 지표와 만나는 부분이 이제 온난전선이 생성이 되죠. 이렇게 온난전선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비는 여기에 내리니까 우리가 여기 앞뒤라고 하면 전선의 앞이다 뒤다? 얘는 앞이네요. 자, 앞쪽에서 내린다. 네, 앞쪽에서 내린다 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얘는 한랭전선은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파고 올라가니까 이렇게 뒤쪽에서 비가 내리고 얘는 찬 공기가 있는데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올라가면서 비 내리고 얘는 전선의 앞쪽에서 내리게 된다. 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열쇠 풀면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쪽으로 이동하여 만들어지는 전선은 무슨 전선이다?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쪽으로 이동해서 만들어지는 전선이니까 그쵸? 한랭전선이다. 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019년 중3 학업성 지도 평가예요. 자, 다음은 날씨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나타낸 것이다. 근데 낮엔 폭염, 밤엔 열대야. 이거 어디죠? 일단 여름이겠다.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진짜 여름인지 한번 봅시다. A 기단의 영향으로 그래서 짧은 장마 후 어쩌고저쩌고 돼 있고 낮에는 38도를 훨씬 넘는 가마솥 더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위치에 어디에 있죠? 이쪽에 있네요. 그럼 일단 이 A 기단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북태평양 기단이고 북태평양 기단이고 기온 높고 습도도 높죠. 그럼 A 기단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가 옳은 것이니까 1번 북태평양에서 발생한 기단이다. 얘가 답이네요. 자, 2번 1년 내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 아니죠. 계절마다 영향을 주는 게 다른데 A 기단은 여름에 영향을 주니까 얘는 아니고. 3번 고위도 지역에서 만들어진 기단이다. 아니죠. 저위도 지역 쪽에서 만들어진 기단이고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4번 춥고 건조한 날씨를 만드는 기단이다. 얘는 춥고 건조한 거 시베리아 기단이니까 얘도 아니고. 사막에 오래 머물러 있다가 발생한 기단이다. 얘도 아닙니다. 왜냐면 바다의 쪽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퀴즈에 대한 답 꼭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